두꺼봐 두꺼봐 헌 이줄게 새이다오. 나이가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치아를 잃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치아, 임플란트. 그런데 시술 받는데 오래 걸린다? 아니다. 하루 만에 시술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에 관해 여러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임플란트에 대한 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말 많은 임플란트에 대해 쉽게 알아본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치아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심는 시대가 됐는데 임플란트는 뭐 최근에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종류가 어떤지 또 시술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구 닥터스 치과 윤상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예, 이제 치과 임플란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요. 치아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치아를 만들어주는 가장 발전된 방법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빠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옆에 멀쩡한 치아를 갈아서 브릿지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단계를 넘어서 옆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다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치아를 잃어버린 즉시 바로 새로운 임플란트를 통해서 새로운 치아를 회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시스템을 보면 이제까지 이제 좋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임플란트가 개발되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크게 두 가지 임플란트가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왼쪽에 모습이 있고 오른쪽은 왼쪽하고 비슷하긴 한데 위에 노란색 부분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임플란트가 어떻게 심겨지나 하면은 이렇게 심겨집니다. 왼쪽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자체가 치조골 속에 완전히 묻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치조골 수준의 임플란트로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의 거는 위에 노란 부분이 잇몸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우리 치연 수준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왼쪽에 이제 치조골 수준의 임플란트는 우리가 고리식을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뼈가 약하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단단해지기 전까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 시 잇몸 속에 묻어두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런 치연 수준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생긴 자체가 잇몸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거는 항상 입안으로 머리가 나와 있는 상태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저런 치조골 수준의 임플란트는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을 나중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하면은 치조골 수준의 임플란트는 위에 저 지대주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따라서 잇몸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구강 구조상 치아가 나오는 방향과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방향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저 지대주를 여러 가지 모양을 선택을 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는 치연 수준의 임플란트는 잇몸에 뚫고 나오는 부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올라갈 방향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심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치아의 모양을 잡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치연 수준의 임플란트는 나중에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둥을 다시 잇몸 밖에서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가 끝나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거의 모셔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 적어도 3끼 이상 밥을 먹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 놓이면은
저 임플란트와 지대주, 기둥이죠. 이런 부분이 연결된 부분은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가 보면 느슨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좀 흔들리게 되겠죠.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나사가 풀리는 저런 식의 이제 진통이 올 수가 있는데 왼쪽에 치조골 수준의 임플란트는 우리가 모양을 잘 잡을 수는 있지만 저렇게 풀렸을 경우에는 잇몸 부분까지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잇몸을 좀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되도록 빨리 치과에 가서 손을 보셔야 돼요.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는 치연 수준의 임플란트는 나사가 혹시 풀리더라도 잇몸이나 치족을 건드리지 않고 위에 있는 치아 부분만, 돌출된 부분만 이렇게 흔들리거나 느슨해지기 때문에 저거는 쪼아주기만 하기 때문에 잇몸을 다치지 않고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임플란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술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는 일단 우리 잇몸뼈에 무언가를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토대가 되는 그 뼈가 일단 네. 튼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플란트가 심겨질 치조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D1,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1이 가장 단단한 뼈고 4가 가장 물렁한 뼈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은 D1번이라고 적힌 거는 뼈가 굉장히 단단한 대신에 재생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D4라고 적힌 거는 뼈는 굉장히 물렁하지만 저 속에 혈관과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뼈가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D2와 D3은 가해 부분은 좀 단단하고 중간 부분은 좀 물렁한 뼈인 대신에 재생 능력이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1번 같이 너무 단단한 뼈는 뼈가 조금 상해를 입거나 잘 재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2번과 3번은 적당한 정도의 고정을 얻을 수도 있고 뼈가 재생도 잘 됩니다. 대신에 4번으로 가면은 재생은 잘 되는 대신에 뼈가 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씻거나 하는 교합력을 바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치조골이 단단한 사람들이 치과에서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치아가 빠져서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원장님, 상한 치아를 뽑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즉시 임플란트가 어렵겠네요. 네, 어떤가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즉시 임플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즉시 임플란트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은 치아가 이제 상한 치아가 아직 뽑히기 전에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우리가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치아를 빼든 아니면 미리 뽑혀져 있든 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치아를 만들어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기능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즉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상한 치아를 발치를 하고 기다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뚜껑만 닫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즉시 기능 임플란트인데 이거는 이제 치아를 발치하든 아니면 이왕 발치가 되어 있든 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즉시 기능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즉시 기능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조골의 양과 치조골의 단단한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치조골의 양이 부족해서 고정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치조골이 단단하지 못한데 치아를 바로 만들어서 기능할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이제 단단하게 심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단단하게 심겨졌는지 우리가 기계로서 검사를 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손 하더라도 아직은 임플란트가 이제 뼈와 융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걸 드시면 안 되고 무른 것부터 조심해서 좀 식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한 개를 하는 경우보다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심겨질 치조골이나 이제 잇몸, 지연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즉시 임플란트, 즉시 기능 임플란트를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한쪽이 안 좋으면 반대쪽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과거에 치아가 상해서 이제 치과 선생님이 신경치료도 아주 잘 돼 있고 기둥을 세워서 회복을 잘 시켜놨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사고로 이제 충격이 가서 이제 치아 뿌리가 이제 금이 가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와서 이제 상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저렇게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다니시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이 사기 재질의 치아로 바꿔주면은 재료만 바뀐 거지 치아를 잃어버린 날부터 치아는 다시 회복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 바로 이의 기능을 회복하는 즉시 기능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뭐 치조골의 밀도나 양이 떨어지거나 단단하지 않거나 저는 치과에 갔더니 이제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뼈를 이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뼈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뼈를 이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는 곤란하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저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빨간 선이 이제 원래 뼈선이에요. 보면은 편편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저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뼈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사실은 위턱이에요. 우리 광대뼈 안에는 상악동이라고 비어있는 공간이 누구나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뼈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기 그림 도야 같이 뼈 옆으로 이제 창을 낸다고 합니다. 구멍을 내서 이 안으로 이제 이식제를 넣고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CT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뼈가 얇고 껍질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야 같이 시술을 해가지고 안쪽에 여기 뿌연 인공뼈를 넣은 사진입니다. 그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창을 늘기는 수술이 너무 커진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속으로 인공뼈를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진에 오른쪽처럼 임플란트 위에 동그랗게 솟아오른 부분이 보이죠? 저런 식의 간단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뼈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 외에도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이루는 건 임플란트 시스템과 잇몸뼈, 이까지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그 다음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잇몸입니다. 네. 이 잇몸도 보면 우리가 단단한 잇몸이 있고 이제 조금 물렁물렁한 잇몸이 있는데 이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지 이 세균이 이 임플란트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잇몸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아를 잃게 되면은
잇몸뼈도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잇몸 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에 쏙 들어간 경우가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잇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뼈도 괜찮다면은 우리 무절개 임플란트가 들어봤죠. 무절개 혹은 최소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치료 수식도 마찬가지로 잇몸뼈와 튼튼한 잇몸살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그냥 심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검사하고 꼼꼼히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데 병원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고 치과 의사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환자분이 잘 협조하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병원 시스템은 진단과 수술 진료 그리고 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진단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우리 왼쪽에 있는 이게 우리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치과에서 요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 빨간 논이 쳐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이 봐서는 뭐 별 구별이 안 되고 저희 같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봐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거를 잇몸이 안 좋고 뼈가 좀 어둡기는 하지만 신경 치료를 할지 아니면 잇몸 치료를 할지 빼야 될지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CT라는 장비가 나와서 이 CT를 찍어 보면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부분이 CT로 단편을 잘라 보면은 이 입천령 쪽에 있는 어금니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뿌리 쪽에 잇몸뼈가 다 녹아서 허공이 떠 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이라면은 이 사진을 보고서 살릴 노력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뒤에 치아가 뿌리가 이제 부러져서 염증이 생겼고 빼야 될 지경인 걸 알고 그러면 앞쪽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면은 뭐 높이 같은 게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노라마 사진의 한계는 이 수직적인 면은 보이지만은 우리 두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CT를 찍어 보면은 이 뼈가 굉장히 폭이 좁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조골은 치아를 싸고 있는 뼈이기 때문에 치아가 없어지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좁아지긴 하려는데 이분 같은 경우 많이 심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르고 고객한테 갔다 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미리 진단해서 이루어진다면 아주 좁은 골에 쓸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임플란트로 환자에게 큰 고통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수술이 무섭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통증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무서운 분들을 위한 수면 치료 장비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 장비 그리고 이제 최첨단의 레이저 장비 이런 장비들이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치과의사의 실력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수술 방법도 잘 익숙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발전돼 나온 재료에 대한 지식과 그 재료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이제 3개나 심어놨거든요. 네. 근데 시술 받을 때 분명 수명이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 관리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평생 쓸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 대답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답은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구치를 잃어버리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사실은 반이 끝난 거예요. 그걸 잘 쓰는 게 이제 나머지 반인데 그때는 이제 환자의 노력과 병원에서 필요한 평생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하신 지 10년 이상 꽤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기검진을 왔을 때 보면은
저 치아에 바짝바짝 광이 날 정도고 잇몸도 보면은 튼튼한 게 정말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분은 정말 밥만 먹고 나면 양치하시고 틈만 나면 깨끗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모두가 사실 저럴 수는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별표해 놓은 부분이 임플란트 치아인데 별표에 있는 치아의 앞치아를 보면은 양치가 잘 돼서 깨끗해요. 근데 그 밑에 치아를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치태가 조금 있어요. 저기는 칫솔이 조금 더 접근하기 힘든데요. 근데 임플란트, 별표로 해놓은 임플란트를 보면은 이 몸 쪽에 뭔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저분이 양치하면서 앞에 치아만 하고 뒤에 치아만 안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양치하는데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 구조의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굉장히 파란 부분이 표시됐다시피 잇몸이 치아에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치태 같은 것들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에 있는 이 잇몸은 이렇게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 세균이나 치태 같은 것들이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치아는 자체가 매끈해요. 뿌리 같은 경우. 그런데 임플란트는 보시다시피 삐쭉삐쭉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 거친 임플란트를 좋은 임플란트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그만큼 뼈하고 결합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감염이 돼서 저 임플란트 표면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저 부분을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친 임플란트가 뼈하고 붙기는 좋지만 염증이 생겨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염증이 빨리 전파되는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로도 충분하고 우리 1년에 한 번 스케일링하고 검사하는 걸로 충분하지만은 임플란트는 구조상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칫솔만 가지고서도 관리가 곤란하고 항상 치간 칫솔을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세요 하면은 3번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치간 칫솔 또 쓰세요 하면 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물어본 게 치간 칫솔을 하루에 몇 번 쓰세요 이러면은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2번 이래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은 하루에 칫솔질을 몇 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치간 칫솔을 한 번 쓴다면은 그분은 하루에 양치를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치간 칫솔을 쓰신다면은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양치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치간 상태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아가 우리 1년에 한 번 온다면은 임플란트는 잇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하기 때문에 그보다 최소한 반틈,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세척을 하셔야지 저걸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치 상실 이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임플란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회까지 놓치지 않도록 시술 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임플란트 하실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닥터스 치과 윤상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